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2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오던 3.5세대 전차인 K1의 후계 기종으로 2008년에 개발이 완료된 후 여러 분야에 대한 디테일한 시험 운용 평가를 거쳐 2014년 중반부터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구릉이 많고 평지가 적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구조로 개발되었으며 전차의 장갑과 기동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력과 같은 당연한 성능은 물론 타 국가에서 주력 사용 중인 전차들과 비교하여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 등의 전자 장비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개발된 특이성을 가진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1995년 7월부터 한국의 신형 전차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2년간 진행한 후 1998년 11월부터는 3년여에 걸쳐 전차의 핵심 기술과 부품 개발 과정을 거쳐 기술적인 검증 과정을 진행하는 탐색 개발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K2 흑표 전차 개발의 개념 설계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전차를 개발했던 저명한 제작자들 중 보포스사 엔지니어 출신 스벤 베르게와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부사장 필립 렉, 그리고 메르카바 전차 제작자 탈 장군과 전차 전문가이자 보빙턴 전차박물관 이사인 리차르드 오고르키에비치를 국방부에서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해 본격적인 흑표 개념 설계에 앞서 조언을 듣기도 했었죠. 본격적으로 체계 개발에 돌입한 2003년 6월부터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난 후 2007년에는 드디어 시제품에 속하는 엑스케이프를 공개하면서 약 7개월에 걸친 개발자 시험평가 및 실질적인 운용 시험평가를 진행한 후 동년 11월에 엑스케이프를 육군 당국에 인도 조치하여 약 1년간 실질적인 운용을 위한 야전 운용 시험을 거치며 한국군 전차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 완료 후 2014년 7월에 드디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전력화도 동시에 개시되었습니다. 원래 흑표 전차의 체계 개발 과정은 7년이라는 예정 연구 기간을 기획하였었지만 이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2008년에 개발을 마무리함으로써 약 500억 원의 연구 개발 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8년 세상의 흑표를 공개할 당시 파워팩의 결함에 대한 논란 등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의 주력 전차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다고 해요. 그 후 초기에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은 거의 극복이 되어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우수한 스펙을 자랑하는 3.5세대 주력 전차로서 현재 약 260여 대가 생산되어 대한민국 국군 제7기동군단 예하부대인 8사단과 11사단 전차 부대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1992년 차기 전차 사업인 XK2 계획을 시작으로 현대로템이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 개발 완료된 흑표의 스펙은 공차 중량은 55톤이고 전투 중량은 56톤이 되며 현장은 7.5m이고 포신을 포함할 경우 10.8m이며 전폭은 3.6m이고 전고는 2.4m이며 유기압 현수 장치를 이용하였을 시 차체를 2m까지 하강시킬 수 있고 탑승 승무원은 전차장 포수 선임 차량 한정 탄약수로서 총 인원 3+1명이 배치됩니다. 흑표의 무장을 살펴본다면 주포는 55구 경장 120mm의 활강포이고 복무장은 12.7mm K6 대공기관총과 7.62mm 공추기관총과 66mm KM25 유견작 연막탄 발사기가 이문 배치되어 있으며 탄약 적재량은 주포는 자동장전 16발과 예비탄 24발로 총 40발 탑재이고 복무장 12,000발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흑표 전차의 신장부인 엔진의 경우 초도 양산문은 M2U MT883KA500이고 이 3차 양산문과 이미 수출 계약이 완료된 폴란드 수출 물량 모터는 두산 인프라쿠어 DV27K가 탑재되며 엔진의 출력은 1500마력이고 최대 속도는 평지의 경우 시간당 70km와 야전야지의 경우는 시간당 50km이며 톤당 마력은 27.3이고 등판 가능 경사는 31도 이하이며 능력은 60%이고 노화 가능 수심은 4.1m 이하입니다. 흑표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탄약수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운용 인원을 1명 줄이는 효과를 냈으며 또한 화생방 방호 능력도 좋아져서 양압 장치를 갖춤으로써 수심 4.1m까지 심수도하가 가능해 한반도 대부분의 강을 별도의 도하 장비 없이 도하할 수 있으며 표적 획득 능력도 대폭 상승되었고 방어력도 좋아져서 승무원의 생존성도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흑표에 적재 가능한 연료의 용적은 1296리터이고 항속 가능 거리는 450km이며 관능동 유기압식 현가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의 경우 국군 사용분 1에서 3차까지의 양산분과 폴란드로 수출될 전차에는 전진과 후진 모두 5단인 랭크 HSW1이고 TM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는데 현재 S&T 중공업에서 전진 6단 후진 3단인 EST15K 자동 변속기가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개발하여 K2 흑표 전차에 장착한 변속기에 대한 성능과 안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지적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27일
국산 변속기 개발과 제작을 진행한 S&T중공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K2 전차 국산 변속기가 지난 9년 동안 험난한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성능 논란을 일축했죠. 흑표의 중요한 스펙인 장갑 형식은 복합장갑, 폭발 반응 장갑이고 포스코의 MIL12560H 방탄강, 한국형 특수 장갑판, 폭발형 반응 장갑이며 KNMBT PIP 단계에서 비활성식 반응 장갑 장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흑표의 장갑은 부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면 장갑의 경우 고강도 강철 구조물로서 복합 장갑이고 측면 장갑의 경우는 역시 고강도 강철 구조물로서 복합 장갑과 비활성 반응 장갑이며 상부 장갑의 경우는 고강도 강철 구조물로서 폭발 반응 장갑이고 증가 장갑은 폭발 반응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죠. K2 흑표에 장착된 55구 경장 WIA 120mm CN58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자체 개발품이며 44구 경장 120mm CN53 활강포를 흑표에 탑재하기 위해 포신과 포가대를 경량화해서 55구경으로 재설계한 전차포라고 합니다. 또한 이 활강포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포탑 후방에 16발의 탄약을 적재하는 벨트 매거진 방식이고 자동 장전 장치는 1분당 최대 10발 이상을 장전 가능하며 프랑스에서 개발된 르클레르 전차의 자동 장전 장치를 역설계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하죠. 흑표에 장착된 활강포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K279를 발포한다는 가정하에 관통력은 최소한 RHA 대비 2km 기준 700mm 중반 이상이고 최대 800mm 초중반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K279는 텅스텐 탄자의 길이가 M829A3와 비슷하고 텅스텐 날탄들 중 가장 최신에 속하는 탄이며 K279의 관통자는 1993년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에서 개발한 신형 관통자 기술이 적용되어 텅스텐 관통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관통자의 탄심이 뭉툭해지는 머시루밍 현상을 개선해 기존 텅스텐 날탄에 비해 관통력이 8에서 16% 증가된 관통력을 확보했다고 하죠. K2 흑표 전차는 자탄 방어가 가능하고 방어력은 수치 플러스 A 정도로 추측되는데 일각에서는 외부에 알려진 자탄 방어 시험 사진은 K279탄을 한창 개발 중이던 시절의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44구 경장에서 발포한 K276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만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K2 흑표에 장착 가능한 높은 각도로 발사에 활강하다가 자체의 센서로 적 전차를 감지하면 낙하하여 상부를 공격하는 상부 장갑 공격 지능탄과 적탄을 명중시에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쇄시키는 반응 장갑 등도 만들고 있으며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탄종도 장착하기 때문에 전차의 최대 천적인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정도 위협 가능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하죠. 물론 공격 헬리콥터는 일반적으로 언덕 뒤 같은 곳을 숨어서 레이더로 살피다가 전차가 다가오면 기습 공격을 가한 후 퇴각하는 방식으로 기동하므로 흑표로도 공격 헬리콥터를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종전 전차들처럼 일방적인 사냥감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격 헬리콥터 입장에서는 많이 성가셔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기갑부대와 공격 헬리콥터가 서로 복잡하게 엉켜서 공격 헬기가 기갑부대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칫 전차의 탐색거리와 사거리 안으로 모르는 새에 뛰어들었다가 느닷없이 대헬리콥터탄이 날아올지 모르니 결과적으로 공격 헬기의 행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중요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무장 부분은 흑표만의 고유의 능력이 아니고 히트 MP 탄약의 장점 중 하나이니 흑표라는 전차의 특징만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며 K77이나 M830A1 같은 히트 MP탄만 있으면 K1A1을 비롯한 3세대 전차들도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흑표는 정밀한 사통 시스템과 유도 능력으로 헬기 사냥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전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K2 전차는 최대 8km 거리 밖에 있는 적 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무장도 장착할 예정인데 일반 포탄처럼 발사되어 일정 거리를 날아가다 자체 센서로 적 전차를 탐색하여 발견 즉시 자탄을 날려버리는 형태의 유도탄인데 흑표와 같은 120mm 구경포를 갖춘 K1A1 전차에도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K1A1이 44 구경장으로 K2의 주포와 구경장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K2 흑표 전차는 여러가지 우수한 무장을 탑재함으로써 그동안 전차들이 갖는 다방면의 무장과 기능의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고 이러한 무장과 기능 외에도 여러가지 우수한 기능과 공격 패턴을 개발하여 K2 흑표에 적용한 결과 2023년 2월 노르웨이 수출 과정에서 비록 정치적 상황 등 여러가지 문제로 그들이 레오파르트 2A7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노르웨이 방산 물자청이 두 전차의 평가 비교표를 공개하면서 K2 흑표의 성능은 레오파르트 2A7과 동등하지만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한 사실도 있었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